여러분, 매달 통장에 따박따박 꽂히는 월세 수익, 상가투자의 꽃이라고 불리죠.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올려드렸던 해당 물건의 소유자였던 법인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봤는데요.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아내서 여러분들께 그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릴까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꿈이었던 이 상가가 누군가에게는 피할 수 없는 족쇄가 되어버린 사건이에요. 서울 한복판에 8층 높이의 번듯한 빌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알짜배기로 보였던 204호가 왜 감정가 4억 6천만 원에서 반토막도 안 되는 2억 원까지 떨어졌을까요? 단순한 불황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요. 이 등기부 속에는 한 사람의 야망과 몰락,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자자의 그림자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산업설비공사업을 운영하던 B씨로부터 시작됩니다. B씨는 원래 아파트 투자로 쏠쏠한 재미를 봤던 인물이었어요. 경기도의 한 아파트를 매수하고 그 시세 차익으로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건 바로 상가 건물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B씨는 되게 치밀했습니다. 본인이 운영하던 건설 하도급 회사를 분리해서 K라는 회사 법인을 만들고 이 법인 명의로 해당 빌딩 204호를 사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상한 점이 하나 발견이 됩니다. 자, 상가의 주인은 법인 K사인데 그곳을 빌려 쓰는 임차인이 다름 아닌 K사의 대표, 즉 B씨 본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 건물에 내가 월세를 내면서 사업을 한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사무실 같지만 사실 이것은 B씨가 설계한 거대한 투자의 밑거름이었어요. 1층 상가까지 매수하며 편의점을 입점시켰고요. 본인 회사에 직접 월세를 내면서 상가의 가치를 억지로 끌어올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일은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2020년 이후 건설 경기가 급격히 얼어붙으면서 B씨의 본업이었던 건설 하도급 사업이 휘청이기 시작합니다. 직원의 월급조차 주지 못할 정도로 상황은 악화됐고요. 결국 204호 등기부에는 근로복지공단의 가압류가 선명하게 찍히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구청의 세금 압류까지 들어오면서 B씨가 쌓아올린 상가투자의 성벽은 순식간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4억 중반을 호가하던 이 상가는 이제 공매라는 차가운 바다로 던져지게 된 것이죠. 자, 이제 이 상가는 10차례 유찰을 거쳐 2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까지 내려왔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폭탄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순간, 과연 이 물건 정말 사도 괜찮은 걸까요? 자, 이제 우리는 이 상가의 주인인 B씨의 행적을 추적해봐야 합니다. B씨는 단순한 임차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운영하던 법인 K사의 등기부를 열람해보니 B씨는 이 회사의 대표이사였죠. 즉, 소유자와 임차인이 사실상 동일 인물이었던 겁니다. B씨는 2020년 9월 인근 아파트를 9억 4천만 원에 매수하며 공격적인 투자를 시작합니다. 동시에 이 해당 빌딩의 204호의 산업설비공사 법인을 또 설립을 하죠. 당시 사업자 목록에 경매 컨설팅까지 있었던 걸 보면요, B씨는 부동산 생리를 아주 잘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B씨의 계획은 따로 있었습니다. 아파트를 담보로 자금을 마련해서 1층 상가까지 사들인 뒤 직접 편의점을 입점시킨 것이죠. 본인 회사에 본인 건물로 월세를 내며 상가의 가치를 뻥튀기 하려던 야심찬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이후 불어닥친 건설업계의 도산 위기는 B씨를 비껴가지 않았습니다. 대형 건설사들이 휘청이자 하도급을 하던 K사도 직격탄을 맞게 되었고요. 직원들의 월급조차 주지 못할 만큼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이 204호는 근로복지공단의 압류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해당 빌딩의 204호의 현재 상황입니다. 감정평가액은 4억 6,500만 원이었지만 현재 공매 10차 시기까지 오면서 최저 입찰가는 2억 원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무려 50%가 넘는 하락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떨어졌을까요? 현재 이곳은 공실 상태입니다. 게다가 월 15만 원 수준의 공용 관리비가 장기간 미납되어 있다는 사실이 탐문조사 결과 드러났죠. 낙찰을 받더라도 이 미납 관리비는 매수자가 부담해야 할 숙제로 또 남아 있습니다. 권리 관계는 더 복잡합니다. 등기부 갑글을 보면요, 금천구청의 세금 압류가 줄줄이 달려있고 2019년에는 채권자 박모 씨에 의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가처분까지 걸려 있었습니다. 비록 나중에 말소되긴 하지만 이 물건이 얼마나 많은 분쟁에 휘말려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죠. 특히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이 부동산이 신탁 부동산이라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경매와 달리 신탁 공매는요, 신탁 원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임대차 동의서 발급 여부 등 숨겨진 권리관계를 매수자가 직접 책임져야 합니다. 자, 가격은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산적해 있는 압류와 미납 관리비,
그리고 신탁 공매라는 높은 벽, 과연 우리는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어떤 기회를 포착해야 할까요? 여러분, 여기서 또 놀라운 반전이 하나 있어요. 이 건물 1층에 있는 103호 상가도 사실 경매로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소유자인 K사가 경매 취하서를 제출했고 이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가격이 너무 떨어지니까 B씨가 대부업체를 설득해서 빚을 갚거나 협상에 성공했다는 뜻이죠. 이게 우리에게 어떤 힌트를 줄까요? 204호 역시 2억 원까지 떨어졌지만 이곳은 3층부터 학원과 요양원이 꽉 들어차 있어 수요가 분명한 곳이긴 합니다. 만약 우리가 M대부 같은 채권자에게 접근해서 채권을 3억 원 정도에 사오거나 저렴하게 낙찰 받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냉정하게 한번 계산해 봅시다. 곳에서 월세 100만 원만 확보해도 2억 원 중반대에 매수를 한다면 수익률 5% 이상 맞출 수 있는 서울의 우량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낙찰 대금 외에 부가가치세와 미납된 관리비 일체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점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등기부 뒤에 숨겨진 사람의 사정과 채권의 흐름을 읽는다면 남들이 폭탄이라고 부를 때 우리는 보물을 캐낼 수 있는 것이죠. 부동산 투자는 결국 복잡한 서류 너머의 진실을 보는 싸움입니다. 혼자서 이런 분석을 하기가 막막하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진짜 돈 버는 투자자들의 생생한 경험과 실전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곳, 투자 멘토스의 공식 스터디 투공수가 드디어 내년 1월에 본격적인 시작을 알립니다. 투공수는 저를 포함한 부동산 투자 그리고 사업 각 분야에서 10년, 20년 넘게 구른 베테랑 멘토들이 직접 여러분들께 노하우를 전수해 드립니다. 온라인 발표는 물론이고 오프라인 번개 모임을 통해서 실전에서만 알 수 있는 진짜 정보를 얻어 가실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소식은 지금 신청하시면 첫 달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어요.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고수들의 시야를 직접 한번 경험해보세요. 여러분의 투자 인생이 바뀌는 터닝 포인트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고정 댓글의 링크를 꼭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더 돈 되는 스토리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멘토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